5월 25일 오늘 일요일 MPB 일본 야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한 박스 들어왔는데 한 박스로 좀 아쉬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잘 본 경기들도 있고 승패 라인은 하나 틀렸던 것 같아요. 그저께도 올킬하고 최근에 엘리아는 좀 보이는 대로 좀 주는 경기들도 좀 많고 전체적으로 분석대로 들어오는 일야 특유의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조금 저 일요일 수입전도 좀 걸려 있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쿠텐 니오넴입니다. 한 경기씩 나눠 가졌고요. 둘 다 빠따 못 치고 있고 둘 다 최근 5경기, 6경기를 보면은 방망이를 굉장히 못 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장줄은 언더를 타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오버볼 생각을 해야지. 언더는 이렇게 장줄로 갈 때는 좀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양팀 다 뭐 빠따 폭발력은 좀 있으니까요. 그죠? 어제 경기,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뒀는데, 어제 아사무라가 2,000안타인가? 팀 내 레전드죠. 그죠? 팀 내 중심 타자고. 그런 거 있으면 그래도 팀적으로 좀 부모이 좀 될 수 있어. 그런 걸로 또 이제 좀 승리를 또 거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니오넴도 좀 잔잔한데 조만간 한번 터질 것 같긴 한데 빠따 이러다가. 자, 오늘 선발은 미겔 야후레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참 작년에 1년 내내 봤던 선수긴 한데 좀 애매한 선수긴 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홈에서 3.61이면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데 또 원정에서 3.13. 홈 원정 딱히 뭐 가리지도 않고 뭐 성적도 좀 뜨뜻미지근하고 사실 뭐 진구를 홈으로 쓰면서 ERA가 3.34 찍었다 그러면 뭐 괜찮다고 얘기해 줄 법도 한데 던지는 거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해요. 피안타도 많이 맞고 외국인 선수 치고 좀 구위가 좀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리그를 바꿔왔잖아요. 그래서 오픈발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 던졌고요. 지바롯데전에 2이닝 무실점, 그리고 소명전에 7이닝 1실점 무자책으로 일단 뭐 두 경기 출발은 좋고 니오넴도 당연히 이렇게 뭐 많이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죠? 리그를 옮겨왔기 때문에 작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7이닝 무실점을 잘 던진 경기가 한 번 있다. 소위 오픈발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별로 이렇게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 이 친구. 자, 반대 선발은 호소노 하루키가 나옵니다. 잠시만요. 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호소노 하루키 작년에 데뷔한 선수고 올해 2년차 선수입니다. 2군에서도 나름대로 좀 성장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넷 삼진 비율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근데 1군에서 지금 경기를 많이 뛴 경기가 없어요. 작년에 딱 두 경기가 뛰었고 올해 이제 첫 경기가 오릭스 경기였는데 6위 무실점 6피안타로 이제 잘 던졌다. 2군에서는 작년보다 삼진은 늘어났고 볼넷은 줄어났고 조금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별로 할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인 것 같기는 하고요. 뭐 신인 선수니까 원정, 오픈발 이런 키워드가 좀 따라오긴 하겠죠. 선발의 기대치는 좀 고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 그 정도 매치업인 것 같고요.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양 팀 다 한 6경기째 지금 빠따를 거의 못 치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조만간 좀 빠따가 좀 터질 만하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정도 선발이면 사실 역시나 5.5 받을 선발들은 아니거든요. 그죠? 호소나 하루키 뭐 기대되는 자원이긴 하지만은 신인이고 야울에 오픈발 정도 기대하는 거지 이 친구는 뭐 그래서 뭐 좀 들고 갈 만한 근거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은 하고요. 오버의 니오넴 정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니치 안신. 양 팀은 한 경기씩 노나먹기를 했고요. 뭐 첫 번째 경기는 한신이 이겼고 직전 경기는 그 저기가 이겼죠. 이게 좀 이길 팀들이 이긴 것 같아요. 주니치가 이겼는데 주니치가 어제도 좀 위험하게 위험했어, 그지? 일단은 이번 시리즈나 최근에 제가 주니치한테 조금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불펜이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살짝은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쨌든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시미즈 타치아랑 마치야마 시냐거든요. 근데 둘 다 최근에 조금 실점들도 나오고 출루들도 좀 시키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단 말이야. 이번 시리즈도 그렇고 요코하마 시리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아주 뭐 볼이 좋고 뭐 반테레님에서 경기를 하니까 뭐 기대치가 있긴 한데요. 최근에 약간 필승조 라인에서 좀 불안감들이 느껴지기는 한다.
상대가 빠따가 센 한신이라고 하면은 이런 친구들은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일정이 지금 팍팍하거든요. 예, 오늘 3연투예요. 일요일이니까 뭐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일본 야구는 웬만하면 좀 3연투를 안 시키기는 합니다. 예, 그런 점들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마츠야마 시냐 시미즈 둘 다 오늘 3연투에 걸려 있다. 어, 그런 거고요. 예, 어제도 사실 다카시로토 대 오타케 조금 힘든 경기를 그래도 잘 따라가긴 했거든요. 한신이. 확실히 요즘 한신이 경기력이 좋아. 어. 자, 오늘 마츠바가 나옵니다. 예, 마츠바 잠시만요. 화면 좀 세팅 좀 해놓고. 마치바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페이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죠? 예, 우리가 알던 마치바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시즌 초반에 페이스가 좀 좋았는데 최근에 실점들이 조금 좀 나오고 있고 직전 경기 요미우리 원정과 6이닝 4실점으로 좋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구위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구위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좀 리스크가 좀 따라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고요. 이 친구는 그래도 홈에서는 좀 잘 던져요. 예, 기본적으로 주니치도 보면 유다이 오노나 이렇게 좀 약간 구위가 애매하고 이런 선수들을 홈에서 많이 등판을 시키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마츠바 변하고 장난질 할 수 있는 선수지만 구위가 좀 약하고 시즌 초반 출발은 좋았으나 최근에 폼은 살짝 다운이고 이 친구는 그래도 홈에서 던질 때는 좀 기대치가 있다. 뭐 요 정도는 좀 봐줄만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한신 만나니까 좀 만만치 않겠죠. 예, 그래도 홈에서 한신 만났을 때 성적은 그런 대로 괜찮긴 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하라, 요 친구 올해 이제 데뷔한 친구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불펜으로 좀 뛰다가 원래 이렇게 바로바로 1군에 잘 안 올리는데 그만큼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거죠, 이 선수는. 예. 그래서 1군에 바로 올려가지고 이제 불펜으로 뛰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선발로 로테를 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선발로 로테를 돌았을 때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야쿠전에 6.1이닝 4실점 7피안타 맞은 경기 빼고는 전체적으로 좋았다. 근데 특징으로 말씀드릴 만한 거는 전부 홈에서의 경기였어요. 5경기를 등판을 했는데 전부 홈에서의 경기였고 근데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주니치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홈에서 5.2이닝 무실점. 4피안타로 좋았다. 전체적인 볼넷 삼진율 큰 문제가 없고 그냥 딱 하나 걸리는 거는 원정에서 등판이라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주니치 두 번째 만난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꽤 기대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친구. 던지는 걸 보더라도 기록을 보더라도 피안타 억제도 상당히 좋고 삼진 능력도 좋고 첫 번째로 가는 반테린도 원정이다. 그리고 주니치를 두 번 만난다. 이런 부분들이 살짝 거슬리긴 하지만 기대치는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홈에서 던지는 마치바가 선발에서 기대치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오늘 주니치 필승조들이 연투에 좀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경기가 은근히 한신이 좀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좀 드는 그 정도 매치업이고요. 그래도 역시 한신도 그렇게 아주 뭐 쉽게 가져올 만한 경기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마 박빙의 경기가 될 것 같고 한신 승 4.5바 뭐 1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히로데 욕구 보겠습니다. 뻘소리 하면 이렇게 강퇴되는 거죠. 지금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을 새끼. 히로시마 요코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최근에 특징이 약간 타격감이 좀 꺼지는 감이 있어요. 그죠? 타격감이 시즌 초반에 내동 좋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이 팀 구성이 빠따가 계속 좋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작년보다 빠따 기대치가 높아진 건 팩트인데 최근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잘 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타격감이 살짝 꺼지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요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일단 요코하마 시리즈는 딱 한 경기만 치렀고요. 한 경기는 요코하마가 한 점 차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어제는 경기가 없었고 오늘은 뭐 한 경기를 졌으니까 히로시마가 좀 해볼 만한 경기인데 오늘 선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최근의 분위기는 살짝 좀 밀리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오늘 도고다 히로키 대 아즈마가 붙습니다. 팀 내 뭐 1, 2 옵션급, 에이스급 선발 매치업인데 일단 도코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 출발이 아주 좋았는데 최근에 폼은 살짝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 선수는 뭐 폼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좀 하기보다는 그냥 도코다는 그냥 똑같아 사실.
그냥 주자야 뭐 항상 많이 내보내는데 그 찬스 위기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도코다의 문제인데 최근에는 그런 거를 막아내질 못했던 거죠. 예. 요코하마, 한신 조금 좀 빠따 좀 센 팀들 만나가지고 3실점, 4실점 이렇게 했었다. 근데 결국에 이 선수는 위기 탈출을 하냐 못하냐 싸움이라 가지고 최근에 점수를 많이 줬냐 안 줬냐 뭐 이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 경기에서 병살 유도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요코하마 같은 팀들, 한신 같은 팀들, 약간 묵직한 타자들 만났을 때는 그래도 뭐 병살 요도를 곧잘 하는 편이긴 합니다. 도코다, 아즈마, 저는 선발 일단 둘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아즈마 보겠습니다. 아즈마도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실점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요미우리전 3실점 해가지고 최근 히로시마 야쿠 상대로 2실점, 2실점. 피안타도 좀 많이 맞고 있고, 최근에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홈에서의 경기, 홈에서 이 친구 은근히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맞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있고. 그리고 최근 경기는 또 진구에서의 경기였다는 것도 감안을 해줘야 되겠다. 히로시마는 그래도 뭐 투수구장이니까 좀 나아진 모습을 좀 기대할 만한 것 같고요. 이 양반이 또 히로시마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아요. 예, 최근 10경기에 보면 6승 2패, ERA 1.83으로 굉장히 좋았다. 올 시즌 히로시마는 좀 다르긴 한데 올 시즌 히로시마는 벌써 좀 많이 만나기는 했거든요. 예, 3경기 등판해가지고 7.1이닝 2자책, 7이닝 1자책, 5이닝 2실점으로 전체적으로 히로시마 상대의 강점은 올해도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선발은 비슷비슷하거나 저는 아즈마가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전체적인 팀의 갖고는 저는 최근에 히로시마가 타격감이 살짝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팀의 갖고는 저는 요코하마가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로시마가 첫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지면은 완전히 그냥 수입이 되는 모양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그냥 거슬리는 거죠. 예, 홈에서 워낙 강한 히로시마니까 15승 1무 5패를 하고 있는 히로시마니까 이런 게 좀 거슬리긴 하지만은 최근에 타격감도 살짝 다운이고 선발, 불펜, 빠따 모든 면에서 요코하마가 저는 조금씩 근소하게 조금씩 앞서 보이는 경기 같긴 합니다. 요코하마 승에 언더 역시 뭐 1 같은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경기 같긴 하죠. 예. 다음 경기는 요미우리 욕고 보기 전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따봉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고요.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숲TV 라이브 오셔가지고 이 별풍선을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요. 라이브로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 아무 영상에나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린다. 유튜브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한 달짜리 구매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요미우리 대 야쿠 이틀 동안 우리가 뭐 잘 발라 먹었습니다. 그쵸? 예, 야쿠르트가 원정에서 성적이 워낙 안 좋기도 하고, 요미우리가 어쨌든 리드를 잡으면 이길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타격감도 살짝 좀 오르는 감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뭐 두 경기를 잘 우리가 가져왔고, 잘 발라 먹었습니다. 불펜 쪽이 조금 좀 타이트하긴 한데 이번 주에 그래도 완봉이 한 경기가 있었잖아요. 아카오시 유지가 완봉한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살짝 좀 해소가 좀 돼 있기는 하고요. 전체적으로 피로도가 살짝 있을 만한 일정이긴 한데 또 못 나올 일정은 아니긴 합니다. 요미우리는.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 뭐 투타, 뭐 불펜까지 해가지고 요미우리 상대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요소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예. 오늘은 좀 해볼 만한 경기가 되겠죠? 일단 수입전이기도 하고, 오늘은 선발이 토고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좀 해볼 만은 해 보인다. 토고 원래 이제 안 좋았을 때 2군 가서 좀 조정기를 갖고 나면 좀 좋아지는 케이스가 일본에선 되게 많기는 한데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토고 복귀해가지고 토고의 원래 문제라고 제가 늘 지적하는 부분은 피홈런이거든요. 근데 복귀해가지고 4경기 동안 3경기 동안 피홈런을 4방 맞았어요. 피홈런 1방, 2방, 1방. 한신전 6-2, 히로시마전 5-4. 직전 경기 한신전 4-2. 일단 뭐 빠따 좀 센 팀들 만난 거는 좀 감안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역시 좋아진 모습이 별로 나오지를 않는다. 이런 부분은 뭐 리스크라고 좀 볼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토고가 야쿠르트전에 좀 약한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이 양반. 홈에서는 좀 난데 야쿠 원정 가면 좀 안 좋기도 했고 역대 야쿠전 성적 보면은 좋았을 때도 좋지 않았어. 그런 부분들. 야쿠르트가 지금 타격감이 정상적이지가 않고, 뭐 나가오카 같은 핵심 자원들이 빠져 있기도 하고, 타격감도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산타라도 경기 잘 안 나오거든요. 이놈 새끼들 그냥 대충 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연장 계약, 긴 계약을 주면 안 된단 말이야. 배때기가 처불러가지고 제대로 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토고는 좀 여전히 우려스럽고 상대 전적에서 좀 거시기 하다. 야쿠 빠따가 이렇게 믿을만하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토고를 믿을래, 야쿠 빠따를 믿을래? 저는 후자가 그래도 나은 것 같긴 합니다. 페드로 아빌라 이 선수 불펜으로 주로 좀 뒀던 선수라 가지고 로테 조정이라든지 관리 그리고 체력 스태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샌디에서 뛰었었고 뭐 불펜에서 나름대로 뭐 성적이 좀 괜찮았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최근 마이저에서 이제 많이 뛰었던 게 2023년도 4년도인데 볼질 약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거시기 하지만 전체적인 메이저에서의 성적은 좀 괜찮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불펜에서 뛰었던 선수라 가지고 약간 뭐 기록들을 불펜 성적들은 좀 많이 참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볼질 이슈 약간 있고요. 작년에 불펜에서 뛰었는데 너무 많이 던지긴 했어. 작년에 82이닝 던졌다. 너무 갈아먹긴 했네요. 이거는. 아무튼 일정은 좀 조정을 좀 해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일정 조절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있고요. 체력 기본적으로 왁구는 괜찮은 선발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심은 93마일 정도 나오고요. 체인지업, 커브, 싱커, 슬라이더, 스위퍼 이렇게 던지고 주로 던지는 거는 커브, 체인지업, 싱커까지 땅볼 투수고. 좀 기대치는 있어 보인다. 예, 근데 리스크는 체력 이슈, 불펜 이슈, 예, 그리고 내구성 이슈 이런 것들 작년에 좀 많이 던졌다. 그래서 수입 전에 요 경기를 한 경기 요미우를 더 들고 가는 건 좀 부담이 있어 보이긴 하고요. 예, 정말 손이 안 나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이 경기 이 정도면은 저는 야쿠역을 좀 봐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쿠역의 5.5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바 롯데 대 세이브 보겠습니다. 지바 롯데가 빠따 좀 치는가 싶었더니만은 역시 이제 뽀로록 죽어버렸죠. 예. 이렇게 빠따 기대치 없는 애들이 빠따 한두 경기 좀 잘 치면은 갑자기 확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뭐 무난한 무난한 승리였다. 서먼스를 좀 많이 의심을 했던 친구인데 역시 나더라고요. 제가 의심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용투 중에 저 친구랑 걔 누구지? 듀플랜티어 한신. 걔도 조금 별론데 아무튼 그랬고 오늘 선발들은 좀 믿을 만한 양반들이 나옵니다. 오스틴 보스 뗐습니다. 7로 오스틴 보스는 제가 시즌 초반에 두 경기 좀 못 던질 때 그래도 메이저 마이너에서의 기록을 보면 좀 기대치가 있어 보이긴 한다. 조금 기다려는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5경기 모두 잘 던지고 있습니다. 예, 원정에서의 4경기들을 잘 던지고 홈에서 직전 경기는 시즌 두 번째 경기였는데 니오는 좀 8이닝 무실점 3피안타로 좋았고 확실히 좀 기대치가 좀 있어 보이는 자원이었는데 어느 정도 리그 적응이 끝나니까 좋은 피칭을 좀 해주고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기록 쪽에서 흠잡을 게 없어요. 뭐 피안타 비율이라든지 볼넷 삼진 비율이라든지 피홈런 비율이라든지 크게 흠잡을 게 없다.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이브는 원정에서 한번 만났고요. 7이닝 1실점. 잘 던졌다. 오피안타로. 잠깐만. 나 귀에서 이명이 들리네, 갑자기. 나도 나이 먹었다. 이것저것 그냥 이명도 하고 무릎도 안 좋고. 가지가지 합니다. 예. 아무튼 잘 던질 것 같고요.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뭐 빠따 신을 한번 좀 냈죠. 예, 여기가 조조마린이기 때문에 이 빠따를 좀 칠만한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구장이긴 하잖아요. 예, 어제 그제 홈런을 6방을 때리면서 타격감 좀 올렸는데 오늘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렇죠? 예, 보스가 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자, 반대 선발은 스미다 치히로고요. 예, 스미다 치히로 최근에는 조금 좀 점수 주는 경기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기대치가 아주 높은 선수고요. 예, 작년, 재작년 매년 좀 발전하고 있는 선수고 올해도 1점대를 유지하고 있고 확실히 좀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스미다 치히로는. 구위가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간간히 150도 나오기도 하고 전체적인 커맨드나 변화구의 완성도는 정말 좀 기대치가 높죠. 예, 구위가 조금 아쉽다는 거 빼고는 정말 뭐 별로 흠잡을 게 없는 선수예요. 최근 경기 기준으로 이제 오릭스전 3실점, 니오넨전 3실점 조금 아쉬웠던 경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경기들 8이닝 던진 경기들이었거든요. 8이닝 3실점, 8.1이닝 3실점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아쉽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지바로 때 상대 전적이 조금 안 좋고 조조마린 성적도 역시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이 선수 약점을 꼽아봐라 그러면 구위가 약간 아쉬운 선수긴 하거든. 근데 뭐 구속도 잘 나오긴 한데 최근에 지바로 때 빠따 뭐 한두 경기 좀 잘 치긴 했습니다만은 스미더 치로 정도의 선수를 공략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한다. 조조마린 성적이 살짝 안 좋은 게 좀 거슬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스미다치노는 기대치가 있다. 선발이 둘 다 좀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5.5 기준점에는 언더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양팀 다 지금 앞 두 경기에서 좀 오바 경기를 했거든요. 두 경기에서 오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선발 왔고도 괜찮고 언더를 한번 볼만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선발의 기대치는 둘 다 기대가 있고 불펜에서의 기대치는 세이브, 빠따의 기대치도 세이브, 세이브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는 소뱅 대 오릭스 경기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저기 중립구장이 아니고 제2구장 경기인데 헤이 와리스 구장에서의 경기거든요. 여기가 1년에 한 번 정도 소뱅이 이제 경기를 하는 그런 구장인데 이런 경기장 있잖아. 일본은 이제 이런 경기장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기장에서 딱 한 경기만 경기하는 경기 홈팀이 승리하는 케이스가 조금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보면 70% 80% 정도 된단 말이야 승리할 확률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요. 양 팀 다 이제 최근에 좀 경기를 못 했어요. 못 해가지고 이제 주말에 딱 한 경기를 한다. 그래서 불펜들은 이제 빵빵하겠죠. 금토 경기를 안 하고 이틀 쉬고 오늘 경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타격감 쪽은 조금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이 구장이 좌우는 좀 짧아요. 좌우는 좀 짧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우아사와 와가지고 사실 뭐 메이저나 마이너 기록을 봤을 때 별로 이제 기대가 그렇게 많이 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NPB에서 오래 뛰었던 선수답게 어느 정도는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승 2패, ERA가 2.20. 전체적으로 퀄스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고 퀄스풀도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꽉 막아주는 경기는 조금 좀 약하고 피홈런도 좀 꾸준하고 해서 약간 느낌이 소벤 걔 누구지? 아레아라 코에이? 아레아라 코에이 느낌이 살짝 비슷하긴 해요. 근데 최근에 두 경기 좀 잘 던지고 있거든요. 8이닝 실점, 8이닝 무실점으로 최근에 폼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조금은 올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잘 던진 경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오릭스 경기였는데요. 오릭스가 최근에 제가 빠따가 개운하지 않다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 선수가 옛날에 NPB에서 뛰었을 때도 유난히 오릭스전 성적이 좀 좋았기는 했어요. 올 시즌 두 번 만났는데 벌써 2승을 거두고 있고 최근 두 경기 잘 던졌고 오릭스 상대 전적 좋고 오릭스 빠따 최근에 뜨뜻미지근하고 그래서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홈런이 조금 많고 이 구장이 좌우가 조금 짧아요. 짧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기는 한다. 근데 소벤은 그래도 호재가 있죠. 최근에 슈터가 복귀를 했습니다. 소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잇몸으로 아주 잘 버티고 있는 팀인데 슈터가 복귀해가지고 안타 5타수 2안타 때려냈거든요. 1타점 1득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은 좀 활력이 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주전 선수 한 명 복귀한 거는 분위기가 좀 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다. 불펜은 좀 불안한 소뱅이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오스나가 뭐 적당히 좀 막아주고 있긴 하네요. 한 번씩. 오릭스 선발은 소타니가 나옵니다. 소타니는 이 선수는 홈런정 차이가 좀 많이 크거든요. 근데 소뱅 상대 전적에서도 이 부분이 진짜 극명하게 드러나긴 해요. 좀 골 때릴 정도로. 소뱅 5경기 홈에서 만났을 때는 2.2, 그 2승 2패, ERA가 0.56이고, 소뱅은 이제 원정에서 3경기 만났는데, 3경기에서 2패, ERA가 8.68이에요. 근데 오늘은 완전 페이페이 원정은 아니잖아. 중립구장 원정이잖아. 소타니가 기본적으로 홈 원정을 좀 많이 가리는 선수기는 하고요. 그리고 소뱅 만났을 때 유난히 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소뱅이 자완 상대 퍼포먼스가 좀 괜찮기는 했거든요. 꾸준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할 만한 요소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선발의 왁구는 저는 뭐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소타니가 뭐 원정에서 안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소뱅이 자완 상대 성적도 괜찮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인 선발의 기대치는 비슷비슷하다. 불펜도 고놈이다. 빠따는 그래도 소뱅이 조금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중립구장의 특수성까지 감안했을 때는 선발은 좀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소뱅의 승을 좀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뱅 승의 6.5는 기준점이 조금 높아서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PB 6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오늘도 모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MPB가 요즘 꾸준하게 성적이 좋기 때문에 오늘도 뭐 잘 들어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화는 여기까지.